네. 아무래도 우리 네. 이주호 기자가 요즘 뭐 감기도 자꾸 걸리고 하는 게 비타민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번 좀 드셔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그런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 아니에요? 예, 그냥 비타민 부족이에요. 아. 열심히 일해서 걸릴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감기지. 예. 자, 일단 알약 2개 들어있죠? 알약 2개. 이걸 그래서 이중 제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약과 그다음에 액상 제형 2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약 먹을 때 보통 이제 그 물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근데 그 목에 걸리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약간 찐득한 이 액상의 이 느낌? 그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 빨리 네네. 그냥 먹으라고. 빨리 잡숴. 네. 근데 이게 그치 빈속에 먹으면 조금 속쓰리다니까 근데. 예.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지. 왜냐면 이 병에 남아 있는 이거를 살짝 물버갖고 그 흔들어서 나머지 조금 다 짜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 이거 안 먹어보셨네 별로. 예,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남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액상이 좀 찐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을 살짝 버갖고 물. 흔들어 뚜껑 딱 흔든 다음에 나머지 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예, 오토몰 이뮨. 확실히 진득합니다. 예. 자, 우리 이주호 기자 이제 먹었으니까 더 힘내서. 네. 내일은 더 좋을 겁니다. 예, 그럼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계의 비타민, 투자계의 오토몰,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거 드셔보셨죠? 예. 맛있잖아요. 맛은 있지 않았지 사실. 맛보다는 이제 나쁘진 않고 뭐 비타민 중에 좋다고 해서 그 비싼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선물을 많이 하고. 선물 많이 하고. 예. 역시 아시네. 역시 박병창 이사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뭐 미국 장부터 봐야 되면 뭐 미국 장 근데 볼 거 없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1월 2일이라고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은 네.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단절되는 건 아니니까. 네. 흐름이 어땠는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일 우리는 휴장이었는데 미국은 장이 열렸죠. 오늘은 저 표지부터 보여주셔야죠. 표지 보니까 2025년부터 바꾸신 것 같은데. 어제 그냥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네, 챗GPT로 해봤는데 자, PPT 새로 우리 챗GPT로 해봤는데 챗GPT로 그냥 하신 말기로 거예요? 했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원래 마켓 인사이드 표지가 맞아요. 이제 맨날 쓰시던 게 있잖아요. 네. 올해 바뀌었더라고 바뀌었어요, 보니까. 바뀌었어요. 아니 어제 그냥 시간 내서 챗GPT로 이런저런 걸 해봤는데요. 예. 괜히 했다 싶었어요. 왜냐면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 제가 밋밋해서 제가 심심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컨텐츠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왜 세미나 할 때 그림 막 이렇게 올려주고 이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요 이벤트도 바뀌셨어요. 예. 밑에 보면은- 조금씩 바꾸셨지. 역시. 많이 바꾸셨는데요? 네. 아니 그냥 오늘 한번 해보고 네. 다시 원래대로 할까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바꿨는데 그래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챗GPT 얘기를 와서 그런데 네.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게 뭐죠? 오픈 AI요?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 갑자기 코파일럿? 코파일럿을 네. 원래 유료로 쓰고 있었는데 네. 챗GPT를 이제 집에서요 열심히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전에는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서 긁어와서 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정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생겼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막 전부 다를 쫙 줘서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질문을 잘해야 돼요. 되게. 맞아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상위 버전 유료 가입을 하라고 유도해요. 네. 그래요? 예, 예. 지금 다 그래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정말로 곧 상용화돼서 이거는 수익으로 돌아오겠구나. 사람들이 돈 내겠다. AI 그 플랫폼 회사들이 네. 되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여기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여기서는 안 된대. 이 버전에서는 다음 버전에서는 돈 내야지 뭐. 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31일 날 우리는 열리지 않았는데 미국 시장 열렸는데요. 30날, 31일 날 이틀 연속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떤 흐름이었냐면
FOMC 회의 끝나고 급락을 했다가 그것을 만회했다가 그리고 연말 들어서 연속 4일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연말에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물론 거래량가 많지 않았지만 네. 연말을 하락했다는 부분은 작년에 상당히 크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연말이냐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연말 연초의 지수의 흐름, 그리고 연말 연초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 이게 그 해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2월 월간으로 보더라도 다우는 5.2%가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네요. 12월에 한 달 동안. 오. 다우가 12월에는 계속 빠진다라고 네.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 비교적 큰 폭입니다. 5%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건 나스닥은 0.48%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 밑에 보시면 아마존이 주간으로 1.9% 하락인데 월간으로 5.5% 올랐고요. 알파벳이 주간으로 1.7% 하락인데 월간으로 12% 상승해요. 그리고 테슬라도 주간으로 6%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는데 왜 지금 오늘 월요일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동안의 흐름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월간으로 17% 올랐고 12월 월간 고점이 41%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애플도 보면 월간으로 5%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2% 빠졌는데 엔비디아만 주간 월간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요즘에 큰 폭으로 빠지거나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등락폭이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애플이 5% 올랐고 테슬라가 뭐 17%로 올랐고 알파벳이 월간으로 12%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을 크게 좀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도 2.5%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달러너스가 108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이렇게 달러너스가 108까지 오르고 이랬으면은 시장이 하락했을 거예요. 네. 그동안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해. 달러너스가 오르고 국제 수익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하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12월에. 네. 근데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계속 있었던 흐름이었던 거고 그 중에 일부 종목들이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1년간은 다우는 13%, 나스닥은 29%, S&P 500은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4년 작년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해였고 막판에 12월에 매물을 좀 맞으면서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번 달에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12월에 이제 선반영하면서 오른다, 또는 11월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었다가 12월에 매물을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취임을 하면서 만약에 계속 올랐으면 아마도 취임하면서 이벤트 종료, 선반영 종료 이러면서 좀 이제 매물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매물을 좀 맞은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그 즈음에서 시장은 다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마지막에는 매물을 맞으면서 좀 이제 흐름이 있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30일 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2%였는데 코스닥은 1.8%로 상승해서 완전히 차별화가 됐었거든요. 2,399포인트인데 이게 종가에 내린 거예요. 종가에. 그 무슨 표현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날 종가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종가의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하고 봐서는 시장은 저가 매수에는 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내린 거고요. 네. 그 외에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력이 없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30일 날 거래였습니다. 특별한 거래의 수급보다도 이제 그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코스피는 9.6% 하락, 코스닥은 21%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달러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네요. 엄청난 하락폭이 좀 생긴 거예요. 네. 코스피는 7월 이후에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월에 0.05% 보합 수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빼고는 4월 이후에 8개월 정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거나 안 좋았을 때 우리 시장에서 약간 뭐 폄하하는 내용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자조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작년 말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네. 왜 그랬냐? 다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 이게 워낙 길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포기의 단계에 들어가는 네. 그런 상태로 이제 마감을 좀 했는데 마지막 거래에서 보면 12월 마지막 거래를 보겠습니다. 반등 시도했으나 코스피는 막판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500억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1.8%는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 중에 핵심 기업들이나 주요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로봇, 바이오의 일부 종목,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레이버 로보틱스가 네.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이 좀 높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연간 굉장히 좋아서 막판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좀 한 거고요. 네. 우리 시장은 연간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지수는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종목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다. 네. 그렇게 좀 마감 시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월에 큰 이벤트 변화입니다. 오늘 첫 1월 2일이니까요. 오늘 10시에 시장 우리 개장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수년도 했는데 오늘은 수년이 아니고 네. 수년이라 하면 3시 반에 끝나지 않고 4시 반에 4시 반에 끝난다는데 오늘 끝나요. 3시 반에 그냥 끝납니다. 네. 빨간 글씨로 쓴 게 중요한 건 이벤트인데요. 일단 CS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이건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게 이제 아마 전 프로님도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이게 있으면 12월에 먼저 움직입니다. 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먼저 움직였다가 네. 이거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수혜를 입는 어떤 기업들은 그 흐름으로 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데는 괜히 이 이벤트로 올랐던 것들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16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금리나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워낙 인하 안 좋은 가능성 좀 상황. 높아지고 있어요.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20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있고 다보스 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23일부터 24일까지 BOJ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요번에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BOJ 회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할지. 네. BOJ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 글로벌리 전체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BOJ 회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22는 또 30일 날 하는데 22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요. 경기 부분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부진해. 너무 안 좋아. 이런 쪽은 금리 인하를 먼저 해나가고 그리고 미국은 경기 지표들 보면은 지금 탄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생긴 겁니다.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는 미국에서는 연준은 작년에 100bp 금리 인하하고 요번에 좀 천천히 하겠다. 뭐 두 차례 50bp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점도 표현은 100bp였는데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흐름이 당연히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네. 인하를 천천히 하고 다른 나라는 금리를 더 빠르게 하면 금리 차가 발생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금리 차로 인해서 돈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더 높은 금리가 있는 쪽으로 돈이 간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럼 미국의 달러는 강세의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 흐름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연말에 계속 있었고 달러는 강세였고 그랬던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의 워낙 약세 요인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월 28일부터 우리는 설날 휴장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1월에 한 전체 이 주요 이벤트를 보면 1월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입니다. 네. 왜 이걸 불확실성으로 보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기대는 법인세 인하나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친환경 기업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계속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군요. 반대로 뭐 이민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은 다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네. 이런 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20일 이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일방으로 한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의 부분은 연준이 동결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금리 인하 쪽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없는데 중국의 LPR 금리도 이달에 결정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은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개별 종목에 특히 코스닥 종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1월이 코스닥이 강한 겁니다. 1월에 이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 테마를 이루거나 네. 섹터에 영향을 주면서 이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 기대가 있어서 12월 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1월에 좋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번에 워낙에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라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네. 종목별로는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 이벤트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은 뭐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2월 차익 매물 나왔고 1월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차익 매물이 없이 1월을 맞이했으면 점점 취임 되면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양쪽의 기대와 우려가 양쪽에 있긴 하지만 그쯤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채 수익률 달러인데스 이런 것도 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요 기대의 상승을 좀 해내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러분 뭐 다들 계속 뉴스를 보시겠지만 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2명이 네. 이제 됐습니다. 지명됐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든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체포영장 나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안고 있으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방향을 못 잡아요. 근데 보니까 환율의 시장 개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침에 시작을 해서 환율이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화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연계 환율이 얼마냐면은 1,472원인데 이게 1,487원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리는 정도가 된다. 이런 이 심리가 작용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월 효과, 뭐 CES 효과, JP모건 컨퍼런스의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할 건데 이 정치적인 변동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반영이 약하거나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꾸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 뭐가 영향이 있냐, 막 이러는데 환율이 즉각 반응합니다. 네. 나오는 거다 즉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 즉각 반응에 따라서 똑같이 외국인들의 선물이 바로 반영합니다. 실시간 반영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게 우리의 연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해소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0일 날 로봇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바이오, 양자 컴퓨팅,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요건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30일 날
연말 마지막 방송이고 해서 내년도에 이런 섹터들을 좋게들 보고 이렇게들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AI의 상용화, AI의 상용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장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네. 로봇 이쪽이거든요. 근데 물론 개별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날. 그랬는데 거기에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날 로봇이 많이 떴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 먼저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 대주주 최대 주주 부분이 대학 교수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였죠? 카이스트였나요? 이분이 엄청난 부를 잃었죠. 이 그냥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예 팔게 된 거예요. 네. 주식. 삼성전자가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4.7%를 갖고 있고 콜옵션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콜옵션을 내가 주식을 니들 주식을 우리 살 수 있어라는 콜옵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일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옵션 행사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6명의 지분을 산 거예요. 네. 393만 주를 약 2,675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로 지분이 올라갔고요. 아직 다 행사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행사하면 더 높아집니다. 네. 근데 삼성 자회사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에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을 해서 레인보우와 협력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물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뉴스는 그렇고요. 여기 지금 최대 주수 그분이 판 금액이 전부 팔았는지 일판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1,000억대가 넘어요. 1,000억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학협동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부를 주는가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는요 바이오에 제일 많았어요. 네. 바이오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식물질 개발하고. 그래서 그 바이오주를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막 이렇게 투자를 막 하고 뭐 뉴스 보고 보고서 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저는 습관적으로 뭘 되게 많이 보냐면요. 그 CB 발행을 얼마큼 했냐 이것도 되게 많이 보고 얘가 수출을 많이 하냐 수입 뭐 내수? 국내용이냐 네. 내수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런데 뭘 좀 유심히 보냐면요. 직원 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회사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 네.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바이오주들이 본점 소재지가 대학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 대학인 경우가.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바이오에 본점 소재지가 대학이고 직원이 6명. 대학원생들이군요. 뭐 10명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투자해서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요번에 이 내용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최대 주주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생각해도 부럽죠. 그냥 생각해도 엄청난 부가 생겼고 그리고 그걸 팔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회사에 남아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요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더 이런 일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계속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금 아까 공 기자님 말씀을 주시던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로 해서 미국에 많이 떠났던 거 이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안 때문이냐 아니냐 아까 그 제가 박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조 30조였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 가장 높고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300조? 300조 정도 그렇게 되죠.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포로님 말씀에 바토를 봐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생겨서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00조, 200조 가봐요. 삼성전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것도 뭐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로봇 테슬라 우리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적이지 않습니까? 뭐 구글 뭐 이런 쫓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큰 뉴스였어요.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라는 것을 출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9일 날 발표했었어요, 이게.
첨단 로봇용 반도체와 훈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워딩이 되게 멋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워딩을 했습니다. 챗 GPT 출시 이후에 AI 급성장이 됐잖아요. 네. 그거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봇 부분에서의 챗 GPT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 아시겠죠? 더 구조 설명 안 드려도요. 네. 지금 로봇이 거기까지 이제 순간이 와 있다. 올해. 그런가? 네, 그렇게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보기에 2025년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느냐를 떠나서 2025년도에는 그 처음에 챗GPT 나와서 2024년도에 화두가 됐던 것처럼 2025년도에는 상당 부분 이게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네네네. 저도 이제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돈 내고 쓸 정도가 됐잖아요. 로봇이 그러면 적어도 뭐 공장에서 뭐 이렇게 로봇 팔 있고 이건 아닐 거고 네.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우리 삶 바로 옆에 올 거란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와, 그 정도가 됐나?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테슬라에서는 자체적인 자기들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직접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현업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현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단계까지 거의 이제 많이 와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화에서 봤던 그 정도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자율주행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자율주행도 상당 부분 올해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그만한 데이터가 아직 있을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것 거기에 파트너로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활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면서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다는 정도 우리 투자자들이니까 네. 네,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떴고요. 바이오는 당연히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양자 컴퓨팅도 많이 뜹니다. 네. 요즘에 양자 컴퓨팅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렵고 막 그렇긴 하지만 요 관련된 것들이 많이 뜨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양자 컴퓨팅도 좀 어려워요. 네. 실제로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맞아요.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월에 되면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1월에는 이러이러한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만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네. 로봇과 관련해서 산업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예. 그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 자체를 만드는 기술적인 건 배제하겠어요.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결국 이 로봇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추론하고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예, 능력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로봇 안에서 하다 보면 네네.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GPU가 몇 개가 들어갈 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지? 아니면 여기 이 안에서 어떻게 이걸 모든 걸 처리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봇 가격 자체가 비싸지는데 예.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로봇은 예. 되게 그 추론만 할 수 있는 되게 그 어떤 단순한 형태로 만들고 예. 그럼 배터리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 배터리 얼마 안 들어가야 이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신 그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것을 인프라를 깔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뭐냐면은 로봇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예. 첫 번째 인프라가 깔려져 있거나 예. 그래야지 로봇 자체가 싸지는 거고 인프라가 안 깔려져 있으면은 로봇 자체가 엄청 거대해지거나 왜냐면 배터리랑 그 모든 프로세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 예.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 지금부터 투자할 종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력 효율화 되어 있죠. 맞춤형 AI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고체형 네, 고체 저거 전지가 배터리. 들어가야 되는 네. 거고 고효율 전지가 들어가야 네, 되는 네. 거고 사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그래서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거에 마지막이 로봇과 자율주행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이 AI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자세히 설명 밖에서 주셨는데 시니컬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12월에 수출이 6.6%나 증가했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64억 달러 흑자가 됐습니다. 수입은 3.3% 늘었고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 연간 무역 수지는 518억 달러로 2018년 이후에 최대 흑자. 거기에 12월 반도체 수출 금액은 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 YOY로 31.5% 증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데 반도체 수출 다 떨어지고 우리는 반영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부 되는데 조금 화장품이 반영이 됐고 변압기 반영이 됐고 이랬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전체 수출 비중의 30% 비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 두 개를 빼면 수출 증가율이 4개월째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얘가 워낙 이 비중이 커서. 네. 그런데 조선은 그렇다 치고 반도체 쪽이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네.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면은 이겁니다.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작년에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작년 7월서부터 증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상반기에 떴고요. 7월서부터 빠졌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다시 같이 올라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구나 여기 올해요 올해 그러면서 얘가 올해 7월서부터 맞네요. 올해 7월서부터 얘가 계속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올해 7월서부터 계속 빠지면서 시장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런데 12월에 6.6%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요걸 좋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고 6.6%나 늘었고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행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2월에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서 12월에 일성이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월에 올라간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의 AI 칩 TPU 여기는 GPU가 아니고 TPU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 T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하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왜 그냥 가져와 봤냐면요. 여기 제목에 또 과격하게 나왔어요. 엔비디아 아성 무너지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언론에서 막 던지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냥 좀 이제 뭐랄까요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거 뺐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그 제목은 뺐는데 일단 높은 전력 효율성과 비용 저감 효과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로봇 말씀을 한 것처럼 맞춤형으로 이 AI 칩이 변화되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검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 올해는 서버에 들어가는 대규모의 AI 칩에서 네. 각 I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는 맞춤형 디바이스로 화두가 바뀌었다. 화두가 바뀌었다.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3번, 4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조선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또.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반도체가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도체 뉴스가 제일 많아요. 네. 바이오가 좋을 땐 바이오 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미국 월가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뉴스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의 경기 상황이 어떠냐, 심리가 어떠냐, 심리 지수를 뽑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는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강연에 다니면 우리 3프로 보시고 뭐 경제 TV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섹터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탑인 거예요. 그 지금의 그 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센 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만 딱 보시면 답이 그냥 나와요.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 어떤 섹터가 많이 회자되느냐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에 대해서 누수가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또는 중복되지 않은 거. 작년에도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요 두 가지 다 중복되지 않은 뉴스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동안 뭐 LNG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K조선 2025년 유망주는 탄소 캐리어, 즉 탄소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뉴스예요. 뭐냐면 올해 탄소 포집 저장 사업이 2025년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본격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호주 바로사에서 가스선 저탄소 생산을 하고 있고 에큐노르나 쉘, 토탈에너지 에너지 기업들이죠. 노르웨이 해저탄소 생산 공동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티사이드 연안에서 탄소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몇 가지만 있었는데 쭉 나열을 하면서 네. 올해 탄소 포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렇다면 영하 55도의 저온과 고압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탑재해야 하는 운반선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선주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나온 뉴스들만 보더라도 LNG 얘기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곧바로 네. 뭐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탄소 수출이나 뭐 네. 이런 것들 더 막 가스 수출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MRO 얘기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배 뭐 이런 얘기 네.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 자꾸 이제 붙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이쪽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6번 뉴스는 재미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년치 수주를 받았는데 도크가 부족해서 네. 15만 톤급 수에즈막스 탱커선 4척을 통화청 그러니까 선박 전체를 통으로 중국에 너희들이 만들어줘라는 통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래요? 뭐 저렇게 합니까? 통화청 안 하죠. 통화청 안 하죠. 일부 부분 하죠. 네. 부분. 그러니까 이게 도크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고부가 가치 선박은 국내에서 하고 저가 선박은 해외 생산 전략을 이제 구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중국에 저렇게 하청 중 그냥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드는 공. 네. 기술은 우리가 있겠죠. 우리 기술, 우리 부분이 있겠죠. 그렇잖아. 네, 그렇게 해야겠죠. 이거 보면서 제가 제 친한 친구가 도쿠 설계하는 설계사인데 네. 되게 좋겠다 속으로 근데 그쪽은 전부터 별로 이렇게 비수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뉴스라서 한번 또 가져와. 네. 그 다음에 조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네, 엄경화 엄경화 위원 연구원 나오실 겁니다. 예. 강달러 원화 약세 수요 기업들 이것도 뒷 제목이 있는데 그런 거 뺐습니다. 제가 일부 약간 빼도 되는 내용을 조금 뺄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국경제 신문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사가 있으면 기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많이 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뒷얘기가 뭐냐면 원화 약세 수혜 기업들, 그러니까 웃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원화 약세 웃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제목은. 그럼 어떤 것들이냐? 해외에서 매출이 높은 K-웨이브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비용은 원화로 하지만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니까 네. 얼마나 요번에 이익 단에서 높겠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한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원화 약세라 그러면은 수출 제조업이 수혜라 그랬어요. 네. 이거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경제학과 뭐 상대 다른 이런 분들은 배울 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어디가 수혜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원화 강세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네. 그리고 비슷한 제품을 만든다면은 그런 다음에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원화로 받아들일 때 이익 단위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리 수출 환경이 단순히 환율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수입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쪽.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원재료나 부품도 있고 또는 인력으로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수출은 잘 돼. 그리고 달러로 받아올 수 있어. 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말 다 웃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냐? 엔터, 화장품, 미용, 게임, 그리고 일부 음식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설명들을 이제 여기 이어진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가져온 건데 작년에 미국 화장품 수입이 22%가 한국산이었고 처음으로 프랑스산을 제쳤고 1위였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6.3%, 캐나다가 13.5%. 1월부터 10월까지 14억 달러 정도 됐고 프랑스는 1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기서 저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포인트를 좀 얻었냐면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발표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93억 달러. 네. 그러면 12월까지 마지막으로 보면 100억 달러 요번에 처음으로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1월부터 9월까지만 비교를 해봤더니 인디 브랜드 비중이 68%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또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러면 인디 브랜드들 만들어주는 ODM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이 상태로 가면은 ODM이 좋은 거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 중에서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다 그 중에서 더 좋아지는 점이 있고 또 도태되는 기업이 네. 있고 막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화면은 2024년 내 미국 내 화장품 수입 국가별 현황입니다. 한국이 1위로 있다는 그 화면이 좀 있었습니다. 티로 조선민요 VT 코스메틱 VT? 리들샷 이거 그때 다이소에서도 품절 사태 났었던 그게 그거 그거예요. 있나요? 근데 이거 품절 살 때 났다는 거 올 봄부터 들었거든. 저희- 맨날 얘기했거든요. 취재팀에서도 화장품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상반기부터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도 당연히 프랑스가 미국의 화장품 수출을 제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때 이미 1위로 올라섰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졌다. 네네네. 잘하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고서 하나. 예. 앞으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따로 이렇게 좀 해야 할까 생각을 아하. 해서 그래서 보고서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네. 오늘 시간이 많다 그래서요. 오늘 10시에요. 장님 10시죠? 네네. 아닌가요? 10시 잠깐만. 개장이긴 한데 저희가 아니요. 9시. 네. 지금 시간 요거 할 시간이 근데 뒤에 또 아 그래요? 예. 두 분 계시죠? 네. 세 분 계세요. 아 저는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요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네네. 임팩트 있지는 않아요. 네. 반도체 얘기인데 네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근데 뭐예요? 한 줄로만 말씀해 주시면. 반도체 성장하는데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우리 맨날 했던 얘기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2025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